안녕하십니까, 이상화 스무사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화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죠.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바빴습니다. 바빴고요. 지난주 회차까지 저희가 주식에 관련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또 주식만큼 또 핫한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가 이제 4개월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내년과 관련한 세법 입법안을 이제 7월 23일자에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거와 관련해서 차등배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차등배당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배당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주의 몫에 대해서 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가져가는 부분을 배당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에 맞게끔 가져가야 되는 게 균등배당. 내 주주의 비율과 관계없이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게 불균등배당 또는 차등배당이라고 불리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되고 있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칼을 들고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 비율이 정해진 거와 다르게 배당률을 다르게 배당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할까요? 남이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요. 아버지와 자식이 꼭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90% 주식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10%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아버지가 굳이 내가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더라도 내 자식한테 뭐 30년 후엔 넘어갈 거잖아요. 그 금액 자체가 그 돈이 현금이 아니면은 부동산이 되어서 넘어가든 그때의 최고의 세율을 내게 될 것이니까 한 방에 다이렉트로 꽂아주자.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더라도 이게 옛날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어. 올해까지 2020년까지는 가능한 조항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유튜브를 지금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4개월 남았으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 된. 그래서 3회차에 걸쳐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해법과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네. 자, 개정 내용의 취지는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꼽다 이거야. 증여세와 소득세를 한 번에 모두 과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입법 미스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지금까지는 증여세 내지 소득세를 비교해서 큰 것만 내면은 통과. 근데 지금은 아예 이 효과를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물리겠다라는 입법 예고안을 들고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취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인가? 대다수의 비상장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회사가 안 하고 있으면 일부가 맞겠지. 일부 비상장 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한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무상은 사실은 아니었는데 거의 무상에 가깝다. 세율이 한 15.4%였어요.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건네가는데 15.4%를 내면은 1억 정도의 증여세는 10%입니다. 근데 왜 15.4%를 낸 거를 가지고 무상으로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증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올해 1억 주고 내년에 1억 주고 또 그 다음 연도에 1억 주고 계속 누적적으로 주면은 1년 후에 2년 후에 이거를 다시금 계산을 해서 20% 세율로 계산해서 앞에 냈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게 증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만 하는 게 증여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차등배당을 통해서 이 효과를 최대한 많이 누렸었는데 이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받는 거를 자녀가 다이렉트로 받는 케이스에서는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실제 돈을 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은 가져가되 세금 계산을 할 때는 아버지가 소득세 한번 내고 다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낸 거는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간다는 부분입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내용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번과 2번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에게 배당소득을 증여했다는 실질은 동일하다. 뭐냐면은 100억을 배당을 할 거예요. 이 회사는 돈이 많다, 그죠? 100억을 배당을 하는데 1번의 방식과 2번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18억 3,690만 원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똑같은 금액을 내리는데 세금이 18억이나 차이가 난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입법 미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1번의 경우를 먼저 본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녀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90억을 아버지가 배당을 받아가고요. 배당소득세가 37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0억 원의 배당을 받아가는 자녀는 배당소득세를 3억 8천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 90억에 대해서 가져가서 37억을 냈으니까 나머지 차액이 52억 정도 남았잖아요. 이거를 자녀한테 다이렉트로 다시 주는 게 차등배당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52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21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다 합치면은 62억 9,690만 원. 숨이 찹니다. 네. 100억을 가져가는데 62억에 대한 세금을 낸다라는 부분. 이게 개정세법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바뀝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었냐는 거죠. 아버지가 90억 받을 거를 나는 안 받겠다. 자녀 100억 다 가져가. 그러니 10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은 좀 많습니다. 41억이라는 세금을 자녀가 내는데요. 이 차등배당에 해당하는 증여세의 효과는 2억 9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억 9천도 많은 세금이긴 한데 위에랑 비교해보면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세금을 합산하면은 44억 원이 나옵니다. 지금 2020년까지는 100억 원의 배당을 하더라도 자녀한테 다이렉트로 줘도 44억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은 바뀌는 세법으로 따지면은 62억을 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열심히 차등배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언제까지? 2020년이 끝날 때까지. 근데 불행한 거는 자녀한테 주식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100%를 꽁꽁 싸들고 있어.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급하게 답변을 다 드리는 이유가 왜냐면은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지. 그러니 오늘,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거쳐가지고 솔루션 아예 다 시원하게 다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금 차이가 18억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세금이 62%, 63%의 세금이 나오냐라는 거죠. 실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왜냐면은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분명히 42%인데 어떻게 63% 세율이 나오지? 의아하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소득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42% 세금이지만은 나중에 자식한테 자금이 넘어갈 때는 증여세 상속세 또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다이렉트로 시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재계산을 해서 42%가 아니고 63%입니다라고 바꿔주겠다라는 게 이번 세법 개정안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현행세법으로 봤었을 때는 44.6%만큼만 세금 내고 가져가니 최고 세율이 42%인데 증여세에 해당하는 거는 2.6%만 내고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100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쌀벌한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100억이 아니라 한 10억 아니면 5억 정도를 덜어내는 구조로 가져가면은 세금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한 20% 세율, 이거보다 더 낮은 세율로 구성이 됩니다. 자녀한테 한 10억 넘어가는데 15% 세율 정도, 한 20% 세율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겠지만은 생각보다 꽤 낮은 세금으로
그 누군가는 한 2012년 정도부터일 거예요. 2013년 정도부터 차등 배당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 기억 속에 저 멀리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이 차등 배당을 끝자락에서라도 어떻게든 잡아보자 라는 게 이번 회차의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살벌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순차적으로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없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저도 당황하기 시작하네요. 당황하기에는 아직 4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대안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문의를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